안녕하세요. 오늘 인선 ENT의 사업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보고서 중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5가지 정도 부분을 빠르게 한번 같이 살펴보고요. 제가 IR 담당자랑 통화를 했는데요. 마지막 부분엔 IR 담당자랑 통화하고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인선 ENT의 연결 감사 보고서를 보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현금과 차입금 부분입니다. 지금 첨부해드린 표는 제가 연결 감사 보고서를 보고 엑셀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본 것인데요. 보시면 2016년에 현금이 39억, 17년에 57억, 18년에 241억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그에 따라서 순차입금 또한 2016년에 664억, 17년에 699억으로 별 변동이 없다가 2018년에 482억까지 순차입금이 크게 떨어집니다. 제가 일전에 영상에서 인선 ENT는 2018년이 깨끗한 수익의 원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017년까지 자질구레한 자회사들의 손실을 다 털어내고 그리고 소송 비용까지 전부 다 처리를 했죠. 그래서 2018년에 깨끗한 수익의 원년이 되었고 보시는 것처럼 241억 원의 현금이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9년에 사천 매립지가 가동이 되고 광양 매립지도 가동이 된다면 20년, 21년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현금은 더 빠른 속도로 쌓이게 되고 순차입금도 결국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선 ENT는 재무구조의 급격한 개선이 그렇게 멀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영업적으로 보시면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3년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기순이익이 2017년도에 별로 안 좋았다가 2018년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한 것은 꾸준히 IR 담당자랑 통화를 해본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사업보고서를 꾸준히 읽어본 사람들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2017년에 자회사 관련 손실이라든지 아니면 소송 관련 손실을 모두 다 털어냈기 때문에 2018년에는 나올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8년 4분기도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폐기물 산업은 재고자산, 매출 채권이 매우 깔끔하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인선 ENT는 인선 모터스라는 재고자산이랑 매출 채권이 어느 정도 있는 기업을 연결로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치가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현금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금 흐름을 보면 과연 이 기업이 돈이 되는 사업을 하고 있는가를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인선 ENT의 현금 흐름을 보면 2018년 급격히 좋아지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17년까지 비용을 모두 털어내서 2018년에 아주 깨끗한 상태가 되었고 그에 따라서 2018년 현금 흐름도 굉장히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2017년에 130억 원의 소송 충당 부채 털어낸 것이 가장 큽니다. 말이 소송 충당 부채라서 좀 어려울지 몰라도 그냥 소송 관련한 비용을 2017년에 130억 털어내고 이제 더 이상 소송 관련한 비용을 계상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리고 5번째로 주요 서비스 가격 현황을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사업보고서에 있는데요. 이거를 보시면 이 인선 ENT가 지금 영위하는 사업이 얼마나 괜찮은 사업인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건설 폐기물의 톤당 가격 현황을 보시면 2016년에 3만원 정도였어요. 근데 2017년에 거의 한 10% 정도 오르죠. 33,072원까지 오릅니다. 그리고 2018년에 35,517원까지 오릅니다. 그리고 2019년에 이미 수도권 매립지의 폐기물, 건설 폐기물 반입 가격을 30% 올리겠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죠. 제 생각에는 인선 ENT 건설 폐기물도 수도권 지역의 건설 폐기물을 주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영향을 받고 당연히 인선 ENT의 건설 폐기물 처리 가격도 오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도권 매립지 건설 폐기물 가격이 30% 오른 건 상당히 많이 오른 거기 때문에 인선 ENT도 괜찮게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 우려하십니다. 이제 폐기물 업체들이 폐기물 처리 가격을 너무 올려서 폐기물을 처리해야 되는 업체들이 불만 사항이 높아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정부가 규제할지도 모른다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요.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가격 올린 거 관련해서 기사를 찾아보시면 환경부 관계자 인터뷰가 여러 개가 나옵니다. 여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반입료가 올라가면 반입량이 줄어서 수도권 매립지를 2025년까지 충분히 쓸 수 있다. 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말은 곧 뭐냐면 정부의 이해관계는 가격을 억제하는 게 아니고 배출량을 줄이고 매립지의 사용 연한을 늘리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립지를 새로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나라 같이 인구 밀도가 높고
땅이 좁은 나라에서 매립지를 찾기가 엄청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지금 모든 집중사항은 가격 뭐 이런 거가 아니고 배출량을 줄여서 매립지 사용 연한을 최대한으로 늘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은 환경부 관계자가 얘기를 해줬죠. 반입료를 올려서 가격 인상을 해서 반입량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인선 ENT에는 굉장히 우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선 ENT뿐만 아니고 여러 폐기물 업체에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이 2019년에 다시 한번 조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요 서비스 가격 현황에서 순환골재라고 보였는데요. 이 순환골재가 뭐냐면 건설 폐기물을 들여와서 건설 폐기물을 처리를 해서 나온 모래입니다. 한마디로 골재인데요. 그 건설에 필요한 원래는 순환골재가 아니고 바닷모래라든지 강모래를 사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바닷모래, 강모래는 채취에 굉장히 제한이 있고 환경 파괴가 일어나기 때문에 선진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는 순환골재 사용을 강제적으로 장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차례차례 순환골재 사용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순환골재가 지금 가격을 보시면 2017년보다 2018년이 조금 늘어난 거를 보이는데요. 이 순환골재도 장기적으로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순환골재 사용량을 계속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그것도 있었어요. 정부에서 이제 일반 건설에까지 순환골재를 사용하라는 지침을 내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순환골재 수요는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순환골재 가격도 상당히 오를 수 있고요. 인선 ENT는 굉장히 양질의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괜찮은 이익을 얻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주식 담당자랑 통화를 짧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공유를 해드리면 일단 제가 궁금했던 거는 노후 경유차 폐차 보조금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정부에서 상반기 중으로 폐차 보조금을 전부 집행을 하겠다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인선모터스에 실제 그 일감이 몰리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몰리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도 괜찮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통상 그 주식 담당자들, 기업의 IR 담당자들은 긍정적인 피드백 주는 거를 굉장히 경계합니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거 당연한 거죠. 좋게 말했다가 나중에 안 좋으면은 본인들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말하는 편인데도 인선모터스는 지금 일감이 상당히 있고 그리고 작년 2018년도 1분기 대비 괜찮은 수익을 거두고 있다 정도 제가 뉘앙스를 받을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조기 폐차다 보니까 일반적인 노후 그냥 일반적인 폐차보다 사고 나거나 아니면은 연한이 다 돼서 하는 폐차보다 쓸만한 부품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출이라든지 아니면은 재판매 쪽에서 괜찮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노후 경유차 폐차 관련은 지금 인선모터스에서 괜찮게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천 매립장 관련해서 이게 4월 말에 가동이 확실시 되느냐, 그리고 광양 관련해서 가동이 어느 정도에 예상되느냐 물어봤습니다. 사천은 이미 공시에도 나왔다시피 4월 말에 가동이 예상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연간 풀로 가동을 했을 경우 한 50억 정도의 당기순이익에 기여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게 광양인데요. 광양 관련해서 제가 여러 번 물어봤을 때는 기존에는 상반기에 물어봤을 때는 하반기에 된다 그러고 하반기에 물어봤을 때는 2019년 상반기에 될 것 같다. 근데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냥 미루는 식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물어봤을 때는 하반기 초라고 했어요. 이게 별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제가 주식 담당자랑 굉장히 많은 통화를 했었는데 그 주식 담당자 입에서 그래도 구체적인 타임 테이블이 나온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사천 매립지 가동과 관련해서 그 가동이 되고 난 다음에 몇 개월 안으로 광양 관련된 공시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담당자가 하반기라고 하지 않고 하반기 초라 그랬으니까 내부적으로도 어떤 타임테이블이 확실히 이제 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요거는 좀 지켜보면서 계속 체크를 해 나갈 사항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도권 매립지 반입 수수료 인상이 그 아까 말씀드린 제가 건설 폐기물 인선 ENT의 건설 폐기물 처리 수수료 인상과 어떤 연관점이 있느냐, 수도권 매립지 반입 수수료 인상이 벤치마크로서 굉장히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라고 물어봤는데 IR 담당자가 마찬가지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 같지만 그거는 향후에 가봐야 한다라고 약간의 긍정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분기, 2분기, 상반기뿐만 아니고 하반기 가면 갈수록 그 분기마다 건설 폐기물 그 처리 가격을 사업 보고서에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괜찮은 가격 상승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건설 폐기물 그 처리 가격에 있어서요. 요거는 한번 사업 보고서를 보면서 분기마다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인선 ENT 오늘 발표한 사업 보고서에서 제가 아주 기본적으로 빠르게 알고 지나가야 될 부분을 한번 짚어드렸고요. 시간이 나시면 사업 보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는 게 폐기물 사업 이해와 인선 ENT 투자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인선 ENT는 특히 그 건설 폐기물뿐만 아니고 매립, 인선 모터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사업 보고서를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배당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배당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면 인선 ENT는 2018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순차입금이 아직 남아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차입금을 먼저 상환하는 게 주주한테도 도움이 되고, 왜냐면 당기순이익이 그만큼 빠르게 오르겠죠. 이자 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리고 회사에게도 차입금을 먼저 상환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차입금 상환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그 현금 흐름 보여드렸는데요. 현금 흐름 보면 매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300억이 넘고, 앞으로 사천 매립지, 광양 매립지 가동이 되면 그게 더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순차입금 감소는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몇 년 동안은 배당금보다는 차입금 감소에 최선을 다하는 게 우리한테 모두 유익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순차입금이 다 꺼진 다음에는 충분히 배당 여력이 생기니까 그때 가서 지켜볼 수도 있겠죠. 네, 여기까지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었고요. 앞으로도 제가 사업보고서나 아니면 분기보고서 나올 때마다 빠른 리뷰를 할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하기 눌러주셔서 제가 나중에 피드백 해드리는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